시작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계영수사 김종우입니다. 오늘은 챕터 62 3.1운동과 임시정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엄청 잘 나옵니다, 여러분. 요쪽 요즘 대세입니다. 100주년도 되고요. 지금 일본과 관계 때문에 그런지 매해 매해는 아니죠. 올해, 작년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아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이제 유행이 지나니까 이제 안 나오겠죠. 우선 올해 내년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쪽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3.1운동 주도, 종교 보도록 하죠. 천도교, 기독교, 불교입니다. 특히 천도교가 주도합니다. 천도교는 동학의 후신이죠. 손병희. 그렇죠. 기독교에는 이승훈, 그리고 불교에는 한용운이 주도합니다. 제2의 3.1운동도 하려고 했는데요. 이거는 천도교가 주도하려고 했습니다. 3.1운동 배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정세가요. 레닌이 식민지 해방 지원합니다. 식민지 민족 해방을 지원하는데 실제로 레닌이 우리나라한테 독립운동가한테 돈도 줍니다. 이걸 근데 돈을 주는데 이게 배달 사고가 나가지고 돈이 도중에 사라져요. 그래서 이걸로 또 한판 엄청 싸웁니다. 또 엄청 싸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레닌이 지원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윌슨의 또 민족 자결주의.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패전국,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식민지에 해당되는 거죠. 1차 세계대전 패전국 식민지, 독일 이런 패전국 식민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일본은 이때 승전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거는 러시아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층에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동경이 나오고요. 그다음 이때는 소련이죠. 소련에 대한 이제 동경이 나오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20년대부터는 우리나라에 이제 사회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다음 대동단결 선언 1917년 상하이 동포 국민주권론 주권 불변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상하이에서 일어난 거고요. 17년입니다. 대한독립선언 일명 무호독립선언은요 1918년 11월 김자진 등이 주도했습니다. 전쟁으로 독립을 쟁취하자고 선언하고요. 그다음에 28독립선언은 1919년 2월 도쿄에서 이광수가 주도했습니다. 동경 유학생 400명이 시위했고요. 조선청년 독립당 그리고 3.1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선언문을 쓴 사람은 이광수. 그러니까 이광수가 이때까지는 아직 독립운동 했고요. 나중에 이제 친일파가 됩니다. 그래서 욕을 더 먹는 거예요. 처음부터 친일파면 그런 것 같다 하는데 독립운동 하다 친일파 되니까 욕을 더 먹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대동단결선언, 대한독립선언, 28독립선언을 줄여서 단독이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대동단결선언의 단, 대한독립선언의 독, 28독립선언의 이, 그래서 단독이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독립청원 신한청년단 김규식이 파견되고요. 이승만 위임통치 청원권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 이승만의 이 위임통치 청원권 때문에 신채호가 반발합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국민대표회의가 나타나게 되죠. 이제 3.1운동 전개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고종의 인산일 고종이 죽었습니다. 독살설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날 이제 발생합니다. 종교계 민족대표 33명이 주도합니다. 독립선언서는 체남선에 씁니다. 독립선언 어디서 하냐? 민족대표들이 요리집인 태화관에서 합니다. 요리집인 태화관. 네, 자수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전 국민이 참여합니다. 기생, 청민 등 피지배층이 주도하고요. 학생, 어린이, 그다음 노인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이제 거족족이라고 하죠. 거족족 모든 민족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확산 보도록 하죠. 1단계 점화 단계. 계몽운동 계열의 지식인, 종교인, 그리고 일부 민족 자본가들이 참가합니다. 서울입니다. 역시 서울이기 때문에 비폭력입니다. 그다음 2단계 이제 전국도시로 확산되는데요. 이제 학생, 청년 중심이고요. 상인과 노동자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3단계 농촌으로 이제 확대됩니다.
무장투쟁으로 발전하죠. 농촌 가면서 이제 폭력투쟁이 바뀌는 거예요. 왜 농촌이냐?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이제 불만이 많았고 이게 폭력 시위로 이제 확대된다. 이 폭력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폭력이거든요. 그다음 해외로도 이게 전파됩니다. 만주, 연해주, 미주, 일본으로도 이게 전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일본이 탄압합니다. 무력 진압, 경기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 선교사인 스코필드가 이거를 봐서 이제 미국 언론에 폭로합니다. 그다음 여러분 참 제천 나오면요 정미의병 때 이 학살 사건이고요. 제암리는 3.1운동 학살 사건입니다. 이 제천이냐 제암리냐 이걸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관순, 그렇죠. 우리 영원한 누나 유관순이 고문 받다가 감옥에서 옥사당하십니다. 탁골공원, 그다음 천안 아우네 장터,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 3.1운동의 의의도 한번 보도록 하죠. 독립운동 폭이 넓어집니다. 노동자, 그다음 농민이 참여했고요. 그다음 임시정부 수립에 기여한다. 무단 통치가 문화 통치가 됩니다. 일본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속이는 친일파 만드는 문화 통치가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영향 줘요. 해외에도 중국 오사운동, 인도 독립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간디한테. 됐습니다. 근데 한 게 일제가 탄압했죠. 그리고 민족 대표가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 맹신으로 실패했다. 미국을 너무 믿은 거죠. 그다음 2회 3.1운동 이후에 이제 만세운동이 있는데 3.1운동까지 포함해서 3대 만세운동이라고 합니다. 1919년 3.1운동, 1926년 60만세운동, 순종 인산일날,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거 우발적으로 발생했죠. 그래서 규모가 3.1운동을 제외하고 제일 큽니다. 암기팁 369입니다. 369, 3.1운동, 60만세운동, 29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369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도록 하죠. 잘 나옵니다. 임시정부 잘 봐야 돼요. 지금 대통령이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이게 무조건 닥치고 감기예요. 우선 임시정부는 3개가 있었습니다.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이동희, 이동영, 문참범이 주도했고요. 대통령의 송병희, 명목상입니다. 국무총리의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명목상. 주도한 건 이동희가 주도합니다. 그 다음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한청년당 중심이죠. 대한민국 임시연장도 공포하고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되고 국무총리의 이승만, 임시의정원 의장의 이동영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 핵심이 되죠. 그다음 한성정부 13도 대표 국민회의 이승만이 주도하는데 이거는 실체가 없고 종이 또가리만 있어요. 종이 조직표만 있었습니다. 근데 운이 좋았어요. 상하이하고 연해주가 서로 싸우니까 어쩔 수 없이 한성정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임시정부 수립하는 걸로 합의 봅니다. 삼권 분립 민주공화국, 그렇죠. 민주공화정 주장하고요. 집권자 총재 이승만, 그리고 국무총리 이동입니다. 근데 이승만이 주도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임시정부가 이렇게 3개로 분류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통합과정이 나와요. 임시정부 조직과 활동에서 통합과정, 장소는 상하이, 전통성은 한성정부, 최초의 민주공화정, 안창호가 통합을 주도합니다. 이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위치는 상하이, 전통성은 한성정부. 그럼 누가 왕따가 됐냐? 연해주가 왕따 된 거죠. 그래서 연해주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국민대표회의를 일으킵니다. 창조파가 돼서. 임시정부 체제, 삼권분립, 민주공화정 전부죠. 삼권분립, 국무원, 행정, 임시의정원, 입법, 법원, 사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승만, 총리의 이동희, 내무총장의 안창호, 법무총장의 이시영, 외무총장의 김규식 등이 임명됩니다. 연락조직체, 교통국 연통제 있죠? 교통국은 비밀통신망입니다. 군자금 모금과 정보수립. 연통제는 행정조직이에요. 행정조직, 비밀. 21년에 붕괴됩니다. 이 붕괴되니까 교통국하고 연통제가 붕괴되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임시정부는 이제 분열하게 됩니다. 군자금 모금, 애국공채, 의연금, 이룬양행, 백산상해 이것도 다 일제에서 해산됩니다. 군사활동,
만주 지역 무장단체 포섭합니다. 북로군정서, 서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등이 임정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령 이런 것도 만듭니다. 별 영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상해 있잖아요. 상해 있으니까 이게 영향력 주기가 좀 힘듭니다. 국무부 설치하고 육군 무관학교 설치 상하이에 비행사 양성소, 그다음 간호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다음 육군 주관 참의부가 이제 만들어진다. 이게 임시정부 직속입니다. 참의부는 명심하세요. 남만주에 있었던 참의부는 임시정부 직속이었다.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는 윤봉길 의거 이후에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드디어 군대를 만드는데 그 군대 이름이 한국광복군입니다. 별표 치고 정말 잘 나옵니다. 한국광복군. 그리고 이제 외교활동 보도록 하죠. 외교활동. 김규식 외무총장 겸 파리 의원으로 임명되고요. 파리 강화회에 김규식을 파견하지만 입장이 거부됩니다. 구미위원부는 워싱턴의 이승만이죠. 우리 한국의 독립 문제를 이제 국제 여론화하려고 했지만 실패한다. 그다음 모스크바 국동인민위원회 대회, 여기에서는 이제 이동희, 김규식 등이 레닌과 명담하고요. 제 인터내셔널 회의, 여기 이게 참가하고, 그다음 워싱턴에도 참가하지만 입장이 거부됩니다. 아무튼 열심히 했어요. 외교도 뭐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다음 문화활동, 독립신문, 이거 임시정부 있는 겁니다. 이광수하고 박은식이 주도했고요. 사료편찬서, 이거 박은식이 주도했죠. 박은식은 이렇게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2대 대통령이 됩니다. 방향은 외교투쟁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후수단으로 독립전쟁을 목표로 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임시정부가 잘 나가는데 언제나 고난이 있죠. 시험 문제는 이 고난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 고난이 잘 나와요. 1921년 연통제 교통국이 파괴됩니다. 자금이 단절돼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다. 독립운동 방향 갖고 이제 싸우죠. 외교 독립론 이승만, 무장투쟁론 이동희, 실력양성론 안창호, 이렇게 크게 세 파가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돼요. 23년에 이제 모든 이제 독립운동가들 모여서 한번 회의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자는 겁니다. 이승만이 위임 통치 청원했죠. 이 계기로 신채하고 박은식이 소집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베이징 군사통일회의, 다른 말로 북경군사통일회의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북경군사통일주비회 창조파죠. 임시정부를 아예 엎어버리고 러시아 쪽에 가서 새로 세우자. 그리고 레닌이 이때 약속했거든요. 지원해주기로. 국민대표회의가 소집이 이제 재창됩니다. 그래서 국민대표회의가 23년에 회의가 이제 해요. 1월부터 6월까지. 그래서 세 파로 갈라집니다. 창조파 신채호 사람 같은 사람 가자 연해주러 레닌이 지원해준다. 개조파 야 러시아 못 믿어, 소련 이 새끼들 못 믿어, 그냥 우리가 여기서 개혁하자. 개조파 안창호. 현상유지파 그대로 그냥 있게요. 김구. 오케이. 이렇게 세 파로 갈라지는데 다 떠나고 이제 누구 남냐? 현상유지파만 남고 다 떠납니다.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돼요. 그래서 현상유지파 김구가 이제부터 고생이란 고생은 엄청 하죠. 그리고 임시의정원에서 이승만이 탄핵됩니다. 25년입니다. 2대 대통령은 박은식인데 건강 문제로 이제 사임하고요. 김구가 임시정부 주도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임시정부가 너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임시정부 이제 부활을 위해서 의열단을 뽐따서 한인애국단을 만들어요. 한인애국단. 그리고 한국국민당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한인애국단은 2명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봉브라더, 이봉창, 윤봉길 2명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 임시정부 개편. 제 거 암기팁으로 암기하면 되죠. 1, 2, 3, 4, 5 대내 집주부, 대통령제, 내각 책임제, 집단지휘체제, 주석제, 주석, 부주석. 오케이. 대내 집주부 연도는 19, 25, 27, 40, 44. 연도까지 암기하면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임시정부 이제 재정비 가도록 하죠. 참, 이 연도 19, 25, 27, 40, 44도 알아야죠. 대내 집주부 19, 25, 27, 40, 44. 그 다음에 임시정부 재정비.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조직해요. 이봉창, 윤봉길. 여기서 윤봉길 성공하니까 장제스가 후원하죠. 그리고 정당을 만드는데 그게 한국독립당입니다. 조소왕, 김구, 지청천 같은 분들이 합치했어요. 그
다음 한국 광복군 합체했고, 그 다음 한국 광복군 1940년 9월 지청천이, 그렇죠. 임시정부 정규군대입니다. 오케이. 이 한국 광복군도 엄청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일 잘 나온 건 이 건국강령이에요. 이거는 기본서에 있는 사를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잘 나와요. 조소왕의 삼균주의, 정치, 교육, 경제, 평등.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42년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에서 김원봉 만들고요. 이제 김원봉이 합류합니다. 그리고 영국,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이제 연합작전하고요. 5차 개헌합니다. 주석 부주석제.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합니다. 미국 OSS와 합작하고요. 국내 정진군 편찬되고 일본의 항복으로 무산된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국내 진공작전. 특히 OSS 합작했다. 이거 영화도 있었잖아요. 송중기 나온 영화. 44년, 45년. 그래서 45년 9월에 하려고 했는데 8월 15일에 항복했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한 다음 큰 소리를 못 칩니다. 왜? 독립운동은 했지만 미국을 도와줘가지고 깃발을 꽂아야 하는데 그걸 실패한 거예요. 그 때문에 분단됩니다. 이 김구 백범일지 보면 그 얘기가 잘 나옵니다. 그 다음 한해애국당 꼭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봉창, 윤봉길. 한계 중국에 위치해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국내 영향력이 낮았고요. 미국, 영국이 대한민국 정부로 승인하지 않았다. 그렇죠. 승인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해방 이후에도 고생한 거죠.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에 3.1운동하고 임시정부 했는데 임시정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임시정부 위주로 여러분이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63강 항일무장투쟁과 의열투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